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안전검사, 이번 시간은 대상기계기구를 암기해보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의 내용들은 이거는 기출에 없습니다 라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어요. 물론 기출에 없는 내용 없을 거예요.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그 다음 뒤에 가면 안전검사,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종류, 암기할 게 좀 많죠. 하지만 실기 대비해서 필기에도 자주 나오고 실기에도 나오기 때문에요. 필기부터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한 달 이내에 너무 많은 암기할 분량이 있다면 머리가 이제 포화가 되어서 암기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도는 필기부터 암기를 하고 실기 넘어가야 한 번에 합격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인증 대상 보시면요. 안전인증 대상만 해도 기계기구 설비가 있고 넘어가면 방호장치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 방호장치가 있고 보호구 종류가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부터 한번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전인증 대상인데요. 처음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현장에 설치했다가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설치할 때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건설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양중기라고 합니다.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 그죠? 양중기 대표적으로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세 가지. 요거는 설치나 이전할 때 안전인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번 이제 설치를 해놓으면 이걸 옮겨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일은 잘 없거든요. 대신 그 기계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안전인증을 받는 기계기구인데요. 자, 요거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한번 기억해 볼게요. 기계에서 배우고 나면 훨씬 쉬워지는데 첫 번째 손 다치는 기계라고 해서 외워볼게요. 기계를 조금만 아신다면 프레스는 모양대로 그죠? 탁탁 이렇게 아래 위로 찍어내죠. 슬라이드가 왕복 운동하면서 재료를 집어넣으면 찍어내요. 근데 손을 어떻게 해서 잘못하면 내려오는 슬라이드에 손을 다치게 됩니다. 프레스고요. 전단기는 철판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잘라내고, 절곡기는 철판을 구부리는 기계, 작동 방식 유사합니다. 사출 성형기는 모양을 찍어내는 거. 그죠? 롤러기는 두꺼운 철판이 회전하는 두 개의 롤러 사이에 철판이 들어가면 납작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로 재료를 공급하면서 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손 다치는 기계 하면 프레스, 전단기나 절곡기, 모양 찍는 사출 성형기, 롤러기까지, 그죠? 손 다치는 기계 하고요. 아까 제가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쓰는 양중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폭발하는 거 하면 대표적으로 압력용기인데요. 압력용기는 압력을 저장하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저장된 압력이 너무 크면 폭발합니다. 폭발하는 압력용기.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사망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 사람이 떨어지는 추락이거든요. 추락은 고소작업대인데요. 높은 데서 작업하는 발판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다리차라고 하나요? 우리 도로에서는 보면 높은 간판 같은 거 작업할 때 작업 발판을 이렇게 높이 사다리로 들어올려서 작업하는 거 잘못하면 추락하겠죠. 고소 작업됩니다. 요거 다시 외워볼게요. 손 다치는 기계,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사출 성형기, 롤러기. 물체를 운반할 때 무거운 물건 들어올리는 양중기 세 가지,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폭발하는 압력용기, 추락하는 고소작업대. 가장 사고가 많거나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안전인증 대상이다. 그죠? 그럼 다시 올라갈게요. 자, 설치 이전할 때 안전인증 받는 건 양중기 세 가지입니다.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나머지는 다 주요 구조 부분 변경할 때 받는데요. 기억해 볼게요. 손 다치는 거, 프레스. 그 다음에 잘라내는 전단기나 굽히는 절곡기. 모양을 찍어내는 사출 성형기,
그 다음에 예, 그 롤러 사이에 예, 납작하게 만드는 롤러기까지가 손 다치는 기계, 그죠?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사출 성형기, 롤러기고요. 폭발하는 거 뭐였죠? 압력 용기. 그 다음에 추락하는 거 뭐였죠? 고소 작업대. 근데 이제 보니까요, 아까 설치나 이전할 때 안전 인증을 받던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설치나 이전할 때도 받지만 주요 구조 부분 변경할 때도 받는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인증 대상은 암기법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손 다치는 기계,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사출 성형기, 롤러기. 양중기 세 가지, 그죠?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폭발하는 압력 용기. 추락하는 고소 작업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는 기계 기구를 보도록 하는데요. 이것도 암기법으로 한번 하고 지나갈게요. 우리는 지금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인기 있는, 요즘 로봇이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을 만들 거예요.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순서가 일단 철판을 로봇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공작 기계로. 공작 기계는 자르고 구멍 뚫고 깎고 하는 기계들입니다. 공작 기계로 철판을 자릅니다. 공작 기계로 철판을 잘라서 잘라는 걸 갈아서 자른 면이 부드럽게 되게 갈아줘야 됩니다. 연삭기로 갈아주고 갈아서 철판을 준비했다면 이번에는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 나무도 자르고요.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하여 자, 그러니까 철판하고 나무하고 식품 파쇄, 분쇄한 것을 혼합기로 혼합합니다. 자, 여기까지 외워볼게요. 자, 철판 잘라야 되는데요. 공작 기계로 철판 자르고 잘라는 걸 갈아서 다듬어 줍니다. 연삭기, 연마기로 갈아주고 그 다음 나무 잘라야 됩니다.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 나무 자르고 식품도 파쇄 분쇄하겠습니다.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하여 자, 이 철판이랑 나무랑 식품을 혼합해 줘야 됩니다. 혼합기로 혼합한 후 우리가 컨베이어는 재료를 올려두면 자동으로 쫙 무거울 때 운반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거우니까 컨베이어로 운반해서 자, 그냥 로봇을 만들려니까 허리 숙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수리하는 데 가면 자동차를 들어 올리는 리프트에 올려두면 좀 쉽게 만들겠죠. 자동차 리프트에 올려놓고 뭐 만든다?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 만들자. 그죠? 머릿속에 뭐 어떻게 그냥 암기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쉬웠습니다. 만약에 실기에서요, 5가지를 골라 적어라 하는 거 쉬워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10개인데 한 15개를 내어놓고 그 중에 틀린 걸 골라라, 맞는 걸 골라라 할 때는 전부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암기하기 위하여 암기법을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 만들기 위하여 첫 번째는 철판을 자르는데 공작 기계로 철판 잘라서 했죠. 공작 기계인데요. 선반, 드릴, 평삭, 형삭, 밀링만 해당되는데 현재는 이거 암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계에 가면 공작 기계 이거를 다 배웁니다. 그럼 그때 배웠던 것만 해당된다. 이게 쉽겠죠, 그죠? 공작 기계로 철판 잘랐습니다. 자른 면을 다듬어야 돼요.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이 갈아내는 게 뭐냐면 연삭기, 연마기입니다. 그죠? 연삭기, 연마기로 갈아준다 그랬는데요. 요거는 꼭 암기. 휴대용은 너무 작은 것까지 자율안전 확인 안 받아도 됩니다. 휴대용은 제외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철판을 이제 잘라서 갈아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는 나무를 잘라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로 나무를 잘라서 그랬는데요. 고정형 목재 가공용 기계는 둥근 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못대기 기계까지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식품도 파쇄, 분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식품 가공용 기계인데요. 파쇄, 절단, 혼합, 제면 이게 위험한 것만 해당됩니다. 식품 가공용 기계로 식품을 파쇄, 분쇄해서 그랬죠? 파쇄기, 분쇄기.
이렇게 철판하고 나무하고 식품을 잘라서 팥에 분쇄했는 걸 혼합해야 됩니다. 혼합기로 혼합해서 옮기기가 무거우니까 컨베이어로 이동하자 그랬죠. 컨베이어로 이동합니다. 만들기 쉽게 좀 들어올리자 그랬습니다.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에 들어올리고 뭐 만든다?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 만들자. 이는 뭐냐면 인쇄기가 되겠습니다. 인쇄기 할 때 인기가 되고요. 뭐 만들자? 산업용 로봇 만들자.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암기법을 쫙 암기하고 나니까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기계는 처음부터 기계를 다 암기하려면은 필기 진도 안 나간다 그랬죠. 암기법 외우시고요. 자꾸 실기까지 읽어보시면 기계 암기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전인증 대상,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기구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 방호장치는 사실은 기계에서 공부를 해야 수월한데요. 그래도 일단 한번 외우고 가면 기계에서 공부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수월할 겁니다. 자, 억지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좀 전에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손 다치는 기계에 뭐가 있었나 생각해 볼게요. 손 다치는 이건 뭐 있었어요? 프레스, 전단기나 절곡기, 사출 성형기, 롤러기 그랬죠. 이 중에 대표적인 손 다치는 기계는 뭐냐면 프레스 전단기예요. 그래서 손 다치는 기계의 대표 방호장치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입니다. 양중기 종류 뭐 있었죠?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근데 제가 양중기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린다 그랬죠.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돼요. 그러면 견디지 못하겠죠. 사람이 엘리베이터 탔을 때도요. 10인용인데 11명 타면 삐 하잖아요. 과부하 방지 장치. 너무 많이 싣고 다니지 마라. 그죠? 그래서 양중기에는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되는 과부하 방지 장치가 대표 방호 장치입니다. 제가 아까 폭발하는 압력 용기 그랬는데요. 이 안전인증 대상 방호 장치는 압력 용기가 있고 보일러가 있고 두 개로 구분되는데요. 안전 밸브는 뭐냐면 정상적인 압력보다 압력이 높을 때 밸브 입구가 열리면서 압력을 빼서 폭발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에 안전 밸브, 압력 용기에 안전 밸브가 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조금씩 압력을 빼다가는 잘못하면 이게 터질 것 같아요. 그때는 입구를 막고 있던 판이 터지면서 안에 있는 압력을 순식간에 밖으로 빼준 게 파열판입니다. 그래서 폭발을 방지하는 건 보일러의 안전 밸브, 압력 용기의 안전 밸브, 압력 용기의 파열판까지 방호장치, 안전인증 방호장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가 있습니다. 요거 추가. 안전인증 기계기구에는 없었는데요. 방호장치에만 추가되는 건 충돌하는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은 자기 이제 구역 내에서 작업을 하는데요. 그 구역에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과 충돌 사고가 납니다. 충돌하는 산업용 로봇. 그 다음 전기인데요. 방폭 구조는 뭐냐면 폭발 방지 구조입니다. 그래서 폭발성 가스를 취급하는 작업장에 전기는 폭발을 방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는 방폭 구조하고요. 절연용 보호구는 전기 작업 할 때 전선에 씌우는 커버를 뜻해요. 그래서 전기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는 특고압의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사람 손으로 잡을 수 없죠. 이때 작업하기 위해 사용하는 봉이나 집게 같은 걸 뜻합니다. 그래서 안전인증 대상, 일단은 요 암기법 다시 해볼게요. 안전인증 대상 중에서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로 넘어오는 건 손 다치는 기계는 대표적으로 뭐다?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다. 양중기는 전부 다 있어야 되는 방호장치가 많이 실으면 안 된다 그랬죠? 과부하 방지 장치입니다. 폭발하는 기계는 방호장치는 보일러, 압력 용기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보일러는 안전 밸브만 해당됩니다. 압력 용기는 안전 밸브, 파열판 둘 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된 게 충돌하는 산업용 로봇, 전기조, 방폭 구조하고 절연용 방호구, 활선 작업용 기구가 추가된다. 그죠?
자, 그러면 암기해 볼게요. 안전인증 대상, 이번에는 방호장치입니다. 자, 외웠던 순서대로 할게요. 예, 손 다치는 기계,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중기, 양중기에는 전부 다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된다 그랬죠? 과부하 방지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발하는 거 그랬죠, 그죠? 기계기구는 압력용기만 들어가 있었는데요. 방호장치로 넘어오면 보일러에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에, 그죠? 압력방출용 안전밸브하고 압력용기에 압력방출용 파열판, 이렇게 세 가지 폭발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되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충돌하는, 예, 산업용 로봇 그랬죠.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 장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그랬죠, 그죠? 절연용 방호구나 활선 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및 부품 들어가 있고요. 그 밖에 추락, 낙하,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이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시험에는 좀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게 포함되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는 인기 있는 산업용 로봇 만드는 과정을 암기했었는데요. 그래서 머릿속에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건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기구였다. 그죠? 그래서 네, 이번에는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 외워볼게요. 이번에는 예, 롤러를 통과해서 예, 두꺼운 철판이 롤러 통과하면 납작하게 되겠죠.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목재 가공용 둥근 톡과 동력식 수동 대패, 간단하게는 둥근 톡과 수동 대패로 잘라서, 아무리 납작한 철판이지만 철판을 톡과 대패로 자르긴 쉽진 않지만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잘랐는 걸 이제 용접해줘야 됩니다. 뭐 만들려면, 그죠? 용접하는 게 아세틸렌 및 가스 집합 용접 장치, 교류아크 용접기, 우리가 뒤에 가면 용접 장치 이 두 가지를 배웁니다. 용접했죠? 용접했는 부분을 연삭기로 다듬어 줘야 됩니다. 다듬자까지 하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롤러기로 통과시켰죠. 이제 얇은 철판이니까 잘라주는데요. 자르는 두 가지. 목재 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 대패로 잘라서. 잘랐는 거를 붙여야지 뭘 만들죠, 그죠? 철판은 용접해야 붙겠죠.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 교류아크 용접기로 용접했어. 해서 용접한 부분이 이쁘지 않으니까 다듬어 줘야겠죠. 연삭기로 다듬자. 이렇게 예, 암기하셨다면 이제 첫 번째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그랬죠. 롤러기인데요. 지금 요건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기계 과목을 공부하고 나면 대표적인 방호 장치라 그때 공부되실 건데요. 그래도 지금 머리에 넣어 볼게요. 롤러기는 롤러에 철판을 넣다가 손이 말려들면 급하게 정지해야 됩니다. 롤러기 급정지 장치입니다.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잘라주는 두 가지 그랬잖아요. 둥근 톱과 대패다 그랬는데요.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방호 장치는 재료 목재가 반발하지 않도록 하는 반발 예방 장치고요. 이 둥근 톱날에 손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덮개입니다. 날 접촉 예방장치. 역시나 기계에 가면 배웁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반발 예방장치 및 날 접촉 예방장치. 또 하나 더 있죠. 그죠? 대패잖아요. 동력식 수동 대패의 대패도 칼날이 있는데 칼날에 손이 접촉하면 안 되죠. 칼날 접촉 방지 장치. 덮개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둥근 톱과 대패로 잘랐다면 용접해서 붙여줘야죠. 용접하는 두 가지인데요.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 아세틸렌이나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방호 장치는 안전기입니다. 뒤에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교류아크 용접기가 있는데요. 이 아크 용접기는 전기 용접기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감전되기 때문에 방호 장치가 자동 전격 방지기, 자동으로 전기 충격을 낮춰주는 자동 전격 방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했다면 용접한 부분을 다듬어주자. 연삭기죠. 연삭기의 방호장치는 덮개.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더 듣고요. 이 나머지 방호장치명은 지금은 듣고 지나가시고 기계에서 다시 공부합니다. 그 밖에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인데요. 안전인증은 제외됩니다. 이런 건 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자율안전 확인 대상 방호장치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롤러를 통과한 철판을, 그죠?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 납작한 철판을 잘라주는 두 가지다 그랬죠? 예, 둥근 톱과 대패로 자른다 그랬습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에 반발 예방 장치, 날 접촉 예방 장치, 대패죠. 동력식 수동 대패의 칼날 접촉 방지 장치. 잘랐다면 철판을 붙여주려면 용접해야 됩니다.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는 방호 장치가 안전기입니다. 교류아크 용접기는 방호 장치가 자동 전격 방지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한 부분을 갈아서 다듬어 줘야죠. 연삭기는 방호 장치, 덮개가 되겠습니다. 자, 예, 이제는 보호구로 넘어가 볼게요. 보호구는 사람 몸에 착용하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중요한 보호구는 안전인증일까요? 자율안전 확인일까요? 그죠? 중요한 보호구는 당연히 인증받아야 되는 안전인증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암기법으로 외워볼게요. 자, 그럼 우리 신체 부위별로 기억하면은요, 고르시오, 몇 가지 적으시오 하는데요. 그냥 보기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가면 정말 출제되는 실수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암기를 해서 적어보지 않고 이 정도는 알겠지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발로 암기법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리에 우리 보호구는 안전모인데요. 안전인증 대상은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 안전모만 안전인증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락 및 감전위험 방지용은 뒤에서 기호는 배울 거니까요.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머리 밑에 눈이 있죠. 눈은 보안경인데요. 그 중에서 차광, 유해광선을 차광하거나 비산물, 눈으로 비산물이 날아오는 위험 방지용, 수면용 이런 거, 그냥 선글라스 안 된다, 그죠? 보안경인데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만 되고요. 그 밑에 코입이 있죠. 코입에 착용하는 건 먼지가 많을 때 방진 마스크, 유독가스는 방독 마스크, 산소가 부족할 때 송기 마스크고요. 이렇게 세 가지를 전기로 돌아가게 하는 게 전동식 호흡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 입까지 했으면 전체 얼굴이다, 그죠? 얼굴에 착용하는 건 보안면인데요. 용접용 보안면, 그죠? 용접할 때 쓰는 보안면만 안전인증 대상이 되겠습니다. 얼굴에 쓰면 이제 귀다, 그죠? 귀마개 또는 귀덮개인데요. 방음용만 해당됩니다. 수면용 이런 거 안 됩니다, 그죠? 방음용 귀마개, 귀덮개. 손이죠. 안전장갑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장갑 아니에요. 뒤에 가면 다른 노동부 고시에서 또 보호장갑 이렇게 나오는데 혼돈되시면 안 돼요. 안전인증 기준은 안전장갑입니다. 허리는 안전대인데요. 이것도 안전벨트 아니죠?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안전벨트 아니라 허리에 추락하지 말라고 매는 거 안전대가 되겠습니다. 발에는 안전하고요.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몸은 보호복이죠. 안전복 아니에요. 뒤에 또 안전보건 표지에 가면 이게 또 명칭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신체 부위별로 외워볼게요. 머리는 뭐죠? 안전모인데요. 그중 가장 위험한 게 사람이 떨어질 때 추락과 감전입니다. 그래서 안전모는 추락 및 감전 방지용 안전모가 안전인증 대상이고요. 머리 밑에 눈이 있죠. 보안경인데요. 차광 및 비산물 위험 방지용 보안경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코, 입이 있죠. 그죠?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까지 해당됩니다. 귀죠? 얼굴이죠. 그죠? 보안면인데요. 용접용 보안면만 안전인증 대상됩니다. 그 다음 귀는
기막의 기덕계인데요. 방음용 기막의 기덕계만 안전인증 대상이 되고요. 내려오면 손이죠. 안전장갑입니다. 허리는 안전대가 되고 발은 안전화. 그 다음에 전체 몸이 있다, 그죠? 안전복이 아니라 보호복입니다. 손은 안전장갑, 몸은 보호복.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체 부위별로 외워버리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자율안전 확인인데요. 자율안전 확인은 안전모죠. 머리, 보안경, 눈, 보안면, 얼굴이죠. 그래서 요만큼이다, 그죠? 머리, 눈, 얼굴인데요. 안전인증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인데 안전인증을 제외한 게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다 보시면 되겠죠. 시험은 거의 다 안전인증 대상에서 출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안전인증 대상과 자율안전 확인은 다 외우는 건데요. 앞에서 공부했지만 안전인증 받았다, 자율안전 확인 받았다 하면 합격했다라는 걸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합격 표시에는 무엇을 표시하는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계의 형식이나 모델명, 이름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규격이나 등급, 요거는 사이즈다 보시면 되겠죠. 이름, 모델명. 그 다음에 규격, 사이즈잖아요. 그 다음에 실명제다, 제조자명. 그죠? 어떤 회사 누구다, 요즘 다 나오잖아요.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 이름 필요 없어요.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까지 들어가면 되고요. 안전인증 받으면 고유 번호를 줍니다. 안전인증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율안전 확인 합격 표시 볼게요. 역시나 이름 들어가라, 그죠? 형식 또는 모델명, 사이즈가 들어가야 됩니다. 규격이나 등급, 그 다음에 만든 사람, 제조자명, 만든 날짜죠. 제조번호, 제조년월까지고요. 안전인증이 아니라 자율안전 확인 받았기 때문에 자율안전 확인 번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합격 표시도 실기에도 잘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안전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 기계기구부터 암기해 보는데요. 역시나 암기법 넘어갈게요. 자, 앞에서 안전검사인데요. 생각해보면 안전인증 받았다고 해서 검사 안 받지 않겠죠? 주기적으로 안전검사 하겠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안전검사로 넘어옵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안전인증 대상 한번 떠올려 볼게요. 첫 번째, 손 다치는 기계 있었다, 그죠? 프레스, 전당기 및 절곡기 있었죠. 여기서 적어보세요. 절곡기는 안전인증 대상인데 안전검사는 빠집니다. 그 다음에 사출 성형기, 롤러기, 나머지 기계는 안전인증 대상이 전부 다 안전검사로 넘어왔습니다. 양중기 3가지 있었습니다.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전부 다 안전검사 대상 넘어왔습니다. 폭발하는 거 뭐 있었습니까? 기계기구에는 압력용기만 들어갔죠. 방호장치는 압력용기 보일러였지만, 그죠? 폭발하는 압력용기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안전인증 대상 중에 넘어온 것이다 보시면 되고요. 추가가 있는데요. 암기법입니다. 극소, 아주 작은 극소, 국소, 로봇이, 아주 작은 로봇이 저 높은 곳에요. 고소에 큰 원이 있는데 너무 높아서 사람이 올라가서 검사를 못하는 거예요. 큰 원을 검사한다. 검사는 안전검사 대상이다. 그죠? 극소 로봇이, 아주 작은 로봇이 고소에 큰 원을 검사한다. 그죠? 극소가 뭐냐면 국소 배기 장치입니다. 로봇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아까 산업용 로봇 한 것 같은데? 그죠?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는 산업용 로봇이 안 들어갔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에만 충돌하는 산업용 로봇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추락하는 고소작업대, 고소해 할 때는 고소작업대고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 큰 할 때는 컨베이어, 원은 원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는 극소 로봇이 고소의 큰 원을 검사한다. 국소배기 장치, 산업용 로봇, 고소작업대, 추락하는 고소작업대 있었다, 그죠?
컨베이어, 원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 일단 우리 안전인증 대상에서 넘어온 손 다치는 기계부터 해볼게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에서 절곡기는 아까 빠진다 그랬다. 그죠? 빠지고요.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사출 성형기인데요. 예, 요 조건까지 암기해야 됩니다.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은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294kN 미만 사출 성형기는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롤러기 있었죠. 그죠? 네. 프레스, 전단기, 그 다음에, 예, 사출 성형기 롤러기인데요. 밀폐형은 제외합니다. 밀폐형은 손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검사에서 제외된다. 그죠? 이것도 암기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양중기에 해당되는 세 가지인데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인데 이 중에서 크레인은 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합니다. 이런 것까지 실기에서 다 암기해야 합니다. 크레인은 정격 하중 2톤 미만은 제외됩니다. 리프트, 곤돌라는 없죠. 그죠? 폭발하는 압력 용기 포함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암기했던 거 외워볼게요. 국소 로봇이 그랬죠. 국소 배기 장치인데요. 이동식 제외합니다. 환기팬인데 너무 작은 거 말고 고정되어 있는 국소 배기 장치만 해당됩니다. 국소 로봇이 할 때 로봇은 산업용 로봇, 고소해 할 때 고소작업대, 큰 할 때 컨베이어, 원을 검사한다, 원심기인데요. 산업용만 해당됩니다. 뭐 가정용 이렇게 작은 거 아니고 산업용, 그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볼까요? 자, 안전검사 대상인데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에서 넘어온 것부터 손 다치는 기계부터 볼게요. 프레스, 전단기, 사출 성형기인데요.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 제외됩니다. 자, 그 다음 롤러기는 밀폐형 제외됩니다. 손이 안 들어가니까요. 양중기 세 가지인데 크레인은 정격 하중 2톤 미만 제외합니다. 리프트, 곤돌라 들어갔고요. 폭발하는 압력 용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암기법, 그죠? 극소 로봇이 그랬죠. 국소 배기 장치인데 이동식 제외합니다. 로봇이 할 때 산업용 로봇, 고소해 할 때 고소작업대, 큰 할 때 컨베이어, 원을 검사한다 할 때 원심기인데요. 산업용만 해당됩니다. 현재는 기계 명칭이 공부가 안 된 상태라 이게 암기가 쉽지 않지만 기계에서 다 배우는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다시 돌아오시면 한결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또 별표 3개입니다. 자, 검사는요, 안전검사는 한 번 받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의 검사 주기가 되겠습니다. 자, 크레인인데요.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합니다. 리프트인데요. 이삿짐 운반할 때 쓰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합니다. 곤도라, 그죠?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인데 이동식 크레인 제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합니다. 자,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괄호, 그죠?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받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괄호마다, 그죠? 2년마다 검사 받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얼마마다? 6개월마다 받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제외합니다. 리프트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합니다. 곤도라, 이렇게 세 가지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받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검사 받습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 있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 받겠습니다. 여기서 제외되었던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는 신규 등록 후 역시나 3년 이내 최초 검사, 그 다음부터 2년마다니까요. 여기서는 설치가 끝날 날부터고 신규 등록부터고 이게 다를 따름이지 기간은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3년 이내 최초, 이후는 2년마다 받고 건설 현장은 6개월마다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기계들입니다. 자, 설치가 끝난 날부터 역시나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검사받습니다. 다 동일하죠. 그런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서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자,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해서는 뒤에서 공부하는데요. 우리 공정이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보고서입니다. 안전을 확인받은 거죠. 그래서 안전하다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3년이 아니라 4년마다 안전검사 받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할게요. 자,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죠? 최초 검사는 얼마에? 3년 이내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2년마다 받습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 사용하는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는 얼마마다? 6개월마다 받습니다. 그 다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서 안전하다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안전을 한번 확인받았기 때문에 4년마다 안전검사 받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안전검사도 역시나 검사받은 제품이다라는 합격 표시가 있습니다. 안전검사 합격 표시 한번 볼게요. 일단은 기계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명. 그 다음에 검사는 신청하고 검사받는 거기 때문에요. 신청했는 신청인, 검사했는 검사기관 둘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명이 있다면 기계의 형식 번호가 있겠죠. 그죠? 기계명은 크레인이다. 이것만으로 안 되고 이 기계는 크레인 중 어떤 기계다. 형식명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받은 고유 번호 있겠죠. 합격 번호 들어가고요. 검사 유효 기간이에요. 안전검사가 평생이 아니니까 언제까지 유효하다 기간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안전검사 합격 표시입니다. 첫 번째 기계명 들어간다. 그죠? 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명, 신청했는 사람 신청인, 검사했는 검사기관 들어갑니다. 뭐 기계명 들어갔다면 형식번호, 기계의 형식번호, 합격했을 때 주는 합격번호, 번호가 두 가지인데요. 기계 형식번호와 합격번호, 그 다음에 언제까지 유효하다라는 검사 유효기간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암기할 게 참 많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안전보건 진단이 남았는데요. 그다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복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락, 붕괴, 화재, 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그죠? 자,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인데요. 일단 중대재해 발생하면, 앞에서 중대재해 발생하면은 진단받아 개선계획 제출 그랬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받아도 진단받아 개선하는 사업장이 있었죠. 그래서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 받은 사업장, 보통 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추락, 폭발, 붕괴 등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의 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하면 진단받는다. 진단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에 제출해야 되니까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명령 받은 사업장도 진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요건 또 15일이죠. 진단은 15일 이내에 안전보건 진단기관에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 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는 해당 안전보건 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누군가를 참여한다 하면 대부분 근로자 대표가 되고요. 자, 우리가 안전진단은 중대재해 발생했거나 개선계획 수립 명령 받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검사 같은 건 대부분 한 달 30일이었는데요. 진단 15일 이내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보고입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 안전보건진단 결과 보고서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도 보내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평가, 측정 결과와 그 개선 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 실시일로부터 보고서는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나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인데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번 스스로 보시고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 없어요. 이게 이제 법규 이렇게 추가되고 한지는 크게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자, 종합진단이 있고 안전보건진단이니까 안전진단이 있고 보건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진단, 그죠? 산업재해나 사고 발생 원인, 작업 조건, 작업 방법,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이런 거를 진단하는 게 안전진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 쪽은 산업재해나 사고 발생 원인, 요건 동일하죠. 작업 조건, 작업 방법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시켜 놓은 게 종합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은 스스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데요. 자, 우리 대상기계기구 방호장치 보고, 그죠? 반드시 필기해서 어느 정도 암기가 되고 실기 넘어가야 된다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방호장치를 지금 다 암기하지 못하신다면 암기법이라도 외우고 넘어가시면 기계에서 기계명과 방호장치는 다시 공부하면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